안녕하세요.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코딩이라는 것에 진입장벽을 낮춰드리고 싶은 개발자 사내입니다. 이전에 제가 개발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좌절을 많이 느끼는 영역 중에서 코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서류 광탈을 많이 겪으시긴 하지만 어느 직장을 가려고 할 때 서류는 모든 지원자가 작성을 하죠. 하지만 코딩 테스트야말로 개발자의 길로 가기 시작할 때 여느 직장과는 달라지는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료 구조를 왜 배워야 하는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료 구조는 영어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해요. 영어 혹은 한글로 보셔도 어떤 것인지 뜻은 대충 아실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겠죠. 자료 구조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데이터 보관 방법과 데이터에 관한 연산의 총체를 뜻합니다. 이렇게만 정의를 들으면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목적을 곁들여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료 구조는 자료에 대한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분하여 표현한 겁니다. 문서 더미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선반 위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죠. 나중에 그 자료를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자료 구조는 단순 자료 구조와 복합 자료 구조로 나눠져요. 단순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초반에 나오는 int, long, double과 같은 기본 데이터 형식을 말해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 자료 구조와 복합 자료 구조가 있어요. 단순 자료 구조는 int, long, double이 있고 복합 자료 구조는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자료 구조는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로 나눠집니다. 선형 자료 구조는 데이터 요소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자료 구조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하기에 쉽고 구현도 쉬워요. 이 선형 자료 구조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배열, 링크드 리스트, 스택, 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배열은 이렇게 생겨 있고 링크드 리스트는 그 다음 그림, 스택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 처음으로 나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후입 선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죠. 리포 구조라고 또 불립니다. 다음으로는 큐 구조인데 큐 구조는 입구와 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한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포 구조라고. 다음은 비선형 자료 구조인데 비선형 자료 구조는 선형 자료 구조와는 달리 데이터 요소를 비순차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데이터 요소에서 여러 데이터 요소로 1:n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 데이터 요소가 하나의 데이터 요소로 연결이 되는 n:1 관계도 보이기도 하죠. 비선형 자료 구조로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는데 그림은 다음과 같아요. 트리는 루트와 리프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래프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n 혹은 n:1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구조의 종류는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코딩 테스트를 할 때 자료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 구조를 잘 알지 못하면 코딩 테스트를 하실 때 막히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문제는 잘 풀 수 있어요. 시간이 오버돼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맞이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의 내부를 이해하면 코딩 테스트를 보실 때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엉뚱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시는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무에 가셔서 개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되는 기능에 맞게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 많이 느끼실 텐데
설계를 하실 때 잘못된 자료 구조를 선택하고 개발을 진행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수정하셔야 할 때 아주 큰 후폭풍을 겪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을 때 자료 구조를 잘못 선택해서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자료 구조를 바꾸어서 다시 설계를 하는 데는 하루 혹은 이틀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설계를 끝내고 개발이 진행되고 나서 자료 구조를 수정하신다고 하시면 절대로 하루 만에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것을 수정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니까요.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수정을 하실 때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그 자료 구조 하나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하루 혹은 일주일, 아니 한 달 넘게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갈아 넣으셔야 될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갈아 넣으시게 되면. 다음으로는 코딩 테스트 그리고 실무에서도 자료 구조를 잘 선택해서 설계를 하게 되시면 알고리즘을 구현하실 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자료 구조를 잘못 쓰게 되면 불필요한 작업을 하게 돼서 데이터를 원하는 시간 안에 못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료 구조를 왜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단순 자료 구조가 아닌 복합 자료 구조에서 선형 자료 구조죠. 선형 자료 구조에서 한번 배열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고정 댓글에 넣어두었으니 한번 클릭을 해보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코딩이라는 것에 진입장벽을 낮춰드리고 싶은 개발자 사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